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다룰 때면 늘 빠지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이제 가장 많이 언급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공급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고 공급이 과잉이냐 아니면은 또 적으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상황입니다. 이 공급이라는 것이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바로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문제이죠. 아파트가 많아지고 입주장이 되었을 때 이런 물건들이 이제 소진되지 않고 너무 과다하게 쌓이다 보니까 투자용으로 이제 노렸던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에는 실거주였지만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에는 전세를 내놓음으로써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지만은 사실 전세 가격이 또 대폭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매 가격들도 조금씩 하락을 해서 이제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가지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한 아파트 단지라 할지라도 입주장이라면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인데 그 주변에 만약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면 2년 혹은 4년이 지났을 때에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이 어느 지역에 쏠려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이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구가 사실 전국적으로도 이 공급이 너무 많이 쏠려 있죠.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 이런 느낌보다도 대구 전체적으로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이 적은 지역이 어디냐를 찾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자, 그래서 더 빠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크게 보자면 이 순환도로들이 있죠. 외곽 순환도로부터 시작해서 3차, 2차, 1차 이런 순환도로들이 다 있는 상황인 건데 앞으로 나오고 있는 교통 호재들은 이런 4차 순환도로에 맞춰져 있지만 사실상은 핵심 입지라고 부를 만한 곳들은 아니다 보니까 3차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 최소한 이 안으로 접근하는 게 흔히들 우리 대구 안에서는 도심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입지라고 본다라면 두 가지만 안 놓치면 되는 거겠죠. 교통과 학군이라는 측면이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범어역에 인접해 있으면서 동천초 배정인 곳들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좀 그려볼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하나의 입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도 이런 학교가 어디에 배정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입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 각자의 입지 안에서 우리가 공급이 좀 청정인 지역들이 어디냐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호갱노노라는 어플을 한번 활용해 볼 건데 입주가 1년 이내인 것들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눈길이 가는 곳이 우선은 여기죠. 범사 만삼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는 사실 학군이 가장 뛰어난 동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범사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사실 이제 힐스테이트 범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당장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경동초 배정인 곳들은 더더욱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경남타운이라거나 수성 우방 2차가 재건축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사실 아직 사업 시행인가도 못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5년 이상 정도 남았다 이렇게 예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급이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기 좋은 것이냐 이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좋은 동네인 만큼 사실 대체할 만한 것들이 없거든요. 즉 팔려고 하는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마디로 매물 경쟁과 가격 경쟁에 붙지 않는다라면 실제 가격들이 좀 덜 떨어진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SK뷰나 혹은 기존에 있던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물론 고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다른 지역만큼 하락 비율이 높으냐라고 물었을 때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조금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조금 적다라고 해서 아주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바라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만삼 지역이 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청초를 보내면서 담티역 생활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최근에 후분양 입주했는 것이 만촌 자이르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인 분양을 통해서 거의 매물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가장 상징성이 큰 삼성 그린코아이드 파크 이런 것도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 안에서는 이제 거의 안정화가 되었고,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청구 맨션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건축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수성 3위 구역에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지 그리고 브랜드, 연식 고려했었을 때 가장 대장급이 될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다음에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다. 당장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공급 청정 지역이라고 할 만한 곳은 이제 범사 만삼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성구 지역에서 이제 범어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을 건데, 범어역 위쪽으로는 사실 분양이 너무 많이 예정되어 있어요.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라든지 수성 범어 W는 올해 예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범어 자이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좀 떴던 것이죠. 그리고 광명 재건축이라든지 혹은 MBC 주상복합에 더샵이 들어오는 후분양 예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이 많다라고 표현하겠지만은, 이 아래쪽으로는 사실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대구로 라인을 따라서 3호선 수성구 라인 같은 경우에는 범어 아이파크가 있긴 하지만은 재건축이라는 측면에서 세대수가 아주 많지는 않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당장 좀 눈길이 가는 것은 차라리 지산 본물 지역이라는 건데, 더샵 수성 라크 L가 입주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 이런 지산 본물 지역에도 신축 아파트 입주장 이런 건 없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눈길이 가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성구가 아니라 우리가 대구로 넘어갈 건데, 이게 이 빨간색 보기만 해도 엄청납니다. 자, 청라 언덕 지역이 좀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청라 언덕 지역의 입지라고 하면 역에 대한 접근성과 남산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건데, 딱 대신 센트럴 자이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작년과 올해 초반까지 이제 입주장을 많이 거쳤습니다. 남산 롯데캐슬 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남산 자이 하늘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안 포레스트라든지 청라 힐스 자이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입주하는 것이 사실 가장 선호될 만한 신축 그리고 좋은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안정화가 빨리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좀 상징성이 높았던 2015년식의 대신 센트럴 자이가 거래가 꽤 많이 되었습니다. 가격적 효율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변으로 해서 공급이 여전히 많긴 하지만은 지금 대구 전체가 이렇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이 입지 안에서는 우리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곳은 이제 상인 지역입니다. 상인 월성이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가장 상징성이 뛰어나고 차기 대장이라고 될 만한 송현 3주공이 이제 상위 센트럴 자이로 앞두고 있는데, 지금 철거를 다 했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그러면 당장 올해와 내년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최소 3년 뒤라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심리 같은 것들이 좀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베 라온 프라이빗 D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세대수가 좀 적은 주상복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일대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상인역과 월성 CGV 라인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입지 안에서는 좀 공급 청정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워낙에 한꺼번에 잘 채워졌기 때문에 확장성이 이제 월배 지역을 많이 옮겨갔던 상황이었었죠. 현재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는 월배 아이파크 2차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실거래가의 고점이라든지 이런 게 빠르게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그래도 5억 3천 찍힌 것은 정말 좀 놀라워요. 올해 4월 달에 5억 3천이 찍혔고 뭐 꾸준하게 정말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대부분 지역들이 이 3월 달에 거래량이 조금 높게 올라갔다가 4월 달이 되어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건데, 오히려 이런 데는 조금 더 오르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실히 좀 선호하고 있구나 라는 것과, 그리고 실거주 가치가 확실히 받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뭐 비교할 만한 당장의 최신축급들 혹은 입주장을 거치는 것들은 이제는 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비슷한 수준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심리가 안 좋아지게 되고 매물들이 쌓이고 이제 급한 사람들이 급매로 점점 가격대를 떨어뜨리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건데, 특히 입주장 같은 때에는 매물이 너무 확실하게 쌓이고 또 이제 확실하게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측면에서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팔리는 가격으로 설정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세 물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가격 또한 또 많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몇 년씩 걸쳐서 막 전세 물건들이 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이제 가격이 안정화되기가 조금은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가격에 대해서 저점을 찍는 것과 그리고 반등하는 것은 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실거주자들이 지금 사줘야지 우리가 좀 안정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반등을 하려면 사실상 투자자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냐, 이런 게 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뭐 전세 가격이 안 맞춰지다 보면은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갭이 좀 적은 것들, 즉 전세 가격이 높으면서 매매 금액이 낮은 것들을 먼저 노려볼 수밖에 없을 건데, 공급이 적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항상 부동산 관련된 모든 질문들은 그래서 얼마가 좀 적당하겠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단순히 뭐 공급이 적다라고 해서 다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바라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변 여러 시세들을 같이 파악해 본 다음 실제로 이게 적정한 수준이냐, 이렇게까지만 잘 책정을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